안녕하십니까? 학교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구 미래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 최윤정입니다. 지금부터 학교평가 길라잡이 책자를 중심으로 2025학년도 학교평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 대구광역시 교육청 학교평가의 가장 큰 방향은 작년에 이어서 단위학교 자율형 학교평가 유지를 하면서 학교의 실질적 성장과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미래교육연구원에서는 2025학년도 학교평가 길라잡이를 통해 예시자료를 중심으로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안내드릴 내용은 2025학년도 학교평가 주요 변경사항과 제1장 학교평가 기본계획, 제2장 학교평가 운영의 실제, 제3장 학교평가 지표 설정 및 영역별 지표와 문항 예시, 제4장 학교 특성에 따른 지표 설정 사례, 그리고 마지막 부록순입니다. 먼저 2025학년도 학교평가 기본계획 요약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학교의 자율과 성장이 중심이 되는 학교평가라는 비전 아래 학교평가 목적 첫 번째, 자율성 기반 학교평가 실시로 교육활동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둘째, 학교교육계획 중심 학교평가로 학교교육 능력 향상 및 교육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평가 개요의 평가 방법을 보시면 평가 방법은 절대 평가이며 평가 결과를 타 평가와 연계하지는 않습니다. 평가 방법에서 정성평가, 정량평가 및 혼합구성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본 길라잡이에는 정량적으로 점수화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 객관적 측정치에 근거한 정량평가, 교육 목표에 따른 운용 요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할 수 있는 자율 방식, 이 세 가지의 예시를 중심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구성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전년 대비 개선 사항으로는 미래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의 가족 형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2025학년도에 신규 지표로 안내된 지속 가능한 가족 공동체 형성 교육 관련 지표 또는 하위 문항을 활용하여 학교 평가에 적극 반영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학교단체평가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 및 외부 위원 구성에 대해 학교 규모를 반영하여 9학급 이하는 1명 이상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변경사항 비교표를 보시겠습니다. 2025학년도 평가 유형은 작년과 동일하게 단위학교 자율형 학교 평가 방법을 유지합니다. 평가 지표 체계를 살펴보면 2025학년도에도 2021에서 2024학년도와 마찬가지로 3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영역 첫 번째, 학교 자율문화, 두 번째, 미래 역량 교육, 세 번째, 학생 성장 교육 활동으로 본 영역 이 세 가지는 단위 학교에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역을 고려하여 단위 학교에서 평가 지표는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 지표를 설정할 때 작년과 마찬가지로 영역별 1개 이상, 총 8개 이상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영역별 지표 및 평가 문항 구체적인 예시는 길라잡이 3장과 4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평가는 학교교육계획 및 운영과 함께 하여야 실질적인 평가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평가 지표 설정을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설계 주간에 교원 전체 또는 부서별 업무 담당자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교육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하며 학년 말 학교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교수 평기 성찰 주간과 함께 공유하여 내년도 학교 성장 방안과 연계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제1장 학교평가 기본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3쪽 추진 배경 및 목적을 보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학교 성장을 자발적으로 이끌어내는 학교교육 활동과 일체화된 학교평가가 필요하고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수평적 컨설팅 중심 학교평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녹색 박스 안에 학교교육 활동 및 수평적 컨설팅 중심 학교평가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추진 근거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9조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등에 의하여 학교평가는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추진 목적입니다. 자율성 기반 학교평가 실시로 교육활동을 개선하며 학교교육 능력 향상 및 교육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학교평가를 실시합니다. 6쪽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가 대상 및 기간을 보시면 평가 대상은 대구광역시 소재 국공사립의 초, 중, 고 특수학교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평가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1년간 해당이 됩니다. 7쪽 추진 일정입니다. 단계별 기간별로 학교에서 추진하셔야 하는 일정을 정리해 두었으니 읽어보시고 월별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행정사항으로 2월 26일까지 학교평가 담당자 현황 보고가 있고 4월 4일까지 학교평가 계획서를 자료집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최종 결과 보고서는 12월 18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2장 학교평가 운영의 실제입니다. 11쪽을 보시겠습니다. 학교평가 단계별 운영 절차입니다. 학교평가는 준비 단계, 실행 단계, 결과 활용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2월 17일부터 시작되는 교수 평기 설계의 성찰 주간과 연계하여 전년도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학교생들과 함께 공유를 하시면서 올해 계획 수립을 시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쪽 학교평가 세부 추진 과정입니다. 전체적인 운영 내용은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며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학부모 또는 외부 위원 구성의 수에서 학교 규모 9학급 이하 학교에서는 기존의 2명 이상에서 올해는 1명 이상도 가능하도록 유연화되었으니 참고하시고 추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주요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전년도 결과 분석에 따른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 운영이 가능하므로 구성 조건을 확인하시어 적절한 유사위원회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평가 계획 수립은 2월 교수평기 설계 주간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 계획 초안을 작성하시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교육 계획과 연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3월 넷째 주에 권역별 자율협의체 운영이 예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각 학교에서 작성한 초안에 대해 상호 컨설팅하고 내용을 수정 보완해 주시고 4월 4일 계획서 제출일까지 최종 심의 확정하시면 됩니다. 심의를 하실 때 중요한 점은 평가 내용이 학교 성장을 위한 평가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시고 심의하셔야 합니다. 학교의 지속적 성장과 안전한 학교 교육 활동 및 지속 가능한 가족 공동체 형성 교육에 대한 요소들도 적극 반영해 주시길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3쪽 준비 3단계 학교평가 계획 공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나 홍보를 통해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평가 계획을 인지할 수 있도록 꼭 공유해 주시고 준비 단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단계별 고려할 사항이 잘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14쪽을 보시겠습니다. 14쪽에는 학교교육계획서에 학교평가 지표 반영 방법 예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시 첫 번째는 단위 학교에서 구성한 학교평가 지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잠시 보시면 학교교육계획서 1번 운영의 목표 위에 학교평가 지표를 포함시킨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15쪽의 예시 두 번째는 학교교육계획서에 평가 지표와 평가 문항을 함께 포함시킨 사례입니다. 학교교육계획서 세부추진계획 뒷부분에 보기와 같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것은 예시자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육계획서와 연계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하여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16쪽 평가 실행 단계입니다. 실시 주체는 단위 학교이고 평가 참여는 학교 구성원 전체가 참여합니다. 지표별 평가 실시 시기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실시 방법은 학교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고 학교 자율협의체를 통해 평가 실행 과정 및 상호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길라잡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학교평가 자율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학교평가 자율협의체란 이 표에서 보듯이 학교평가를 담당하는 교사들, 업무 담당자들이 권역별로 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상호 컨설팅이란 기존에 있던 수직적 컨설팅 느낌의 컨설팅이 아니고 서로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 도와주는 상호 컨설팅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정기협의회는 1년에 2회 실시될 예정이며 상반기 권역별 자율협의체는 3월 24일에서 3월 31일 사이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추후 공문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협의체 정기협의회 이외에도 운영에 도움이 필요시에는 해당 권역 내에 학교평가 업무 유경험자 선생님과 자율적으로 소통하시거나 미래교육연구원 학교평가 담당 연구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조 결과 활용 단계를 봐주십시오. 학교평가 결과 활용 단계에서는 결과 보고의 개최 및 결과 보고서 공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학교평가뿐만이 아니라 학교 교육계획서에 반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교수 편기 설계 및 성찰 주간과 연계하여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단계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단계별 꼭 챙겨야 하는 행정사항은 길라잡이 책자 맨 끝부분 203쪽에 하나의 표로 모아서 제시하고 있으니 연간 운영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3장 학교평가 지표 설정 방법 및 영역별 지표와 문항 예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학교평가 방법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평가 영역은 작년과 동일한 3가지 영역 그대로이고 각 평가 영역을 고려하여 단위 학교에서는 평가 지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합니다. 올해도 평가 영역별 1개 이상, 총 8개 이상의 지표를 구성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 확대에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평가 문항은 지표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평가 방법을 잠시 살펴봐 주십시오. 평가 문항 및 형식으로는 2024학년도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학교 교육 개선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을 수량화하기 어려울 때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두어 평가가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5단계 척도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하시면 객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수가 되기 때문에 결과 활용이 용이할 것입니다. 정량평가 방식은 연초 설정한 도달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를 수치로 파악하여 교육활동 개선을 모색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자율 구성은 만족도 조사 방식이나 정량 방식만으로 유의미한 해석이 어려울 경우 두 방식을 적절히 혼용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합니다. 21쪽 아래 지표별 평가 문항 설정 예시를 봐주십시오. 앞서 소개드린 세 가지 평가 방법을 모두 다 한 지표에 넣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지표의 특성에 따라 취지 및 목적에 따라 모두 활용하실 수도 있고 2개씩 또는 각 지표별 1개씩 넣을 수가 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2가지 이상 정도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22쪽의 중장기 도전과제 작성 안내를 보시겠습니다. 2020 3학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중장기 도전과제가 올해는 3차년도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문항은 작년에 처음 채택이 되어 올해가 2차년도에 해당하는 학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중장기 도전과제로 선정하여 3년간 지속적 성장을 계획한다면 예시로 제시한 것처럼 3년 동안의 목표 또는 중점 내용을 1차 연도에 미리 계획을 하시고 당해 연도의 목표치를 수정 보완하여 실질적 성장의 환류 자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 도전과제 표기 방법은 해당 과제가 올해 처음 채택되었다면 1차 연도에만 동그라미, 해당 과제가 작년에 이어서 2차 연도라면 2차 연도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올해 학교 지표 8개 이상을 선정하실 때 작년에 우리 학교가 어떤 중장기 도전 과제가 있었는지 먼저 파악하신 후에 중장기 도전 과제는 임의로 삭제하지 마시고 학교 성장을 위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표 구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3쪽 도움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 및 자율 구성 문항 설정은 예시 자료입니다. 각 평가 지표의 목적에 따라 학교에서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4쪽 학교 평가 영역별 지표를 봐주십시오. 먼저 영역과 지표를 제공하고 지표의 취지 및 필요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학교의 급별로 각 지표에 해당되는 부분을 표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적혀있는 3개의 영역은 단위 학교에서 임의로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각 지표는 단위 학교의 특색에 맞게 자체 지표를 개발하셔도 되고 길라잡이 예시에 나와 있는 지표를 그대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길라잡이에 제시하는 지표를 활용하실 때 해당 영역을 벗어나지 마시고 그 영역을 지켜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6쪽을 보시면 올해 새롭게 신규 지표로 추가된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교육 노력 지표가 3영역의 2번째 지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교육 노력 지표는 이처럼 3-2 단독 지표로 선택하여 활용하실 수도 있고 3-1 인성교육 내실화 노력 지표처럼 기존 예시 지표 문항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족공동체 관련 문항은 본 길라잡이 지표 여러 곳에 초록색 마크로 쉽게 알아보실 수 있는 문항으로 제시되고 있으니 단독 지표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다른 지표 안에 하위 문항을 활용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9쪽부터 안내된 각 지표의 세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서 보충드리겠습니다.
29쪽 학교 평가 지표별 문항 예시입니다. 평가 지표 1-1을 잠시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평가 방법은 만족도 조사, 정량, 자율로 구분하고 있고 중장기 도전과제 표기 방법은 해당 연차에 동그라미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지표 1-1이 중장기 도전과제가 아니라면 29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당 란을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원래 2차 연도에 해당하신다면 2차 연도에만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33쪽에 평가 항목에 안전 관련이 있는 경우의 예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33쪽에 지표 1-3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학교교육활동 참여 확대라는 지표의 만족도 조사 예시입니다. 교원 문항 5번째 문항을 보시면 안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어 노란색 안전 마크가 표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안전 관련 지표를 선정하실 때 87쪽에 제시된 것처럼 87쪽 3-7 안전 관련 지표가 단일 지표로 제시된 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방금 설명드린 33쪽에 있는 예시처럼 하위 문항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길라잡이에는 각 지표의 문항에 안전 관련 내용을 노란색 마크로 표시를 해 두었으니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안전 마크 표시된 거와 마찬가지로 올해 새로 신규로 소개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가족 공동체 형성 교육 노력 지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록색 마크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길라잡이에서 안 나오고 있는 내용은 학교평가 지표 및 문항의 예시안입니다. 학교에서는 본 예시를 참고하시되 학교 특색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장 학교평가 지표 설정 방법 및 설정 사례입니다. 123쪽에서 176쪽까지는 학교 급별로 평가 지표 설정 사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사례는 123쪽 인성기반 초등학교의 사례와 132쪽의 IB 프로그램 운영 학교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123쪽 사례를 보시면 총 3개 영역에 9개의 평가 지표를 선택하였고 이 중에서 3개의 지표를 중장기 도전 과제로 정하였습니다. 중장기 도전 과제의 표기법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당 연차에만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됩니다. 길라잡이 예시에서 제시한 지표를 그대로 활용하시는 경우는 지표 번호도 수정 없이 본 예시처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표와 문항을 작성하여 사용하시고 싶어하는 경우에 지표 번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각 영역별 안내된 예시자료의 수에서 더하기 1 하여서 학교 자체 지표 번호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역 3과 관련된 지표인데 길라잡이 제시된 예시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학교 자체 지표를 새로 작성하실 경우 영역 3의 예시가 총 20개가 제시가 되어 있으므로 학교 자체 지표 번호는 3-21이 됩니다. 132쪽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IB 기초학교와 관심학교는 IB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학교가 아니므로 지표 중에서 2-6 IB 프로그램 운영 지표를 선택하실 수는 없으니 이 점 유의하셔서 지표 선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중학교 사례를 보겠습니다. 중학교에서는 기초기본 학력 향상을 통해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중학교 예시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3개 영역 빠짐없이 선택을 하였고 지표는 총 8개 선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중장기 도전 과제로는 3개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평가지표 1-6 학생 참여 예산제 운영지표는 중장기 도전과제 1차 연도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으므로 올해 2025학년도에 새롭게 중장기 도전과제로 채택한 지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지표의 평가 방법으로 만족도 조사와 정량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자율 구성만으로 평가하는 지표도 있으니 학교에서 지표의 특성을 잘 파악해 보시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안내 드릴 내용은 길라잡이 인쇄본 책자에 오타가 있어서 수정 한 군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39쪽과 147쪽에 지속 가능한 가족 공동체 형성 교육 지표 번호가 3-2가 되어야 하는데 2-2로 잘못 오기가 되어 있어서 길라잡이 책자에 수정 요청 드립니다. 150쪽 일반계 고등학교 사례와 159쪽 특성화 마이스터 고등학교 사례, 168쪽 특수학교 사례가 소개되어 있으니 급별 특성에 맞는 예시를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학교평가 길라잡이를 통해 안내드리는 지표와 문항은 모두 예시안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특색에 맞게 학교평가 지표와 문항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로 177쪽 부록에 수록된 서식 및 추가 자료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록에서는 올해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식을 비롯하여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나 학교자율협의체에서 논의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구성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2025학년도 학교평가 계획서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계획서 전체적인 틀은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다만 중장기 도전과제 표기 방법이 작년부터 해당 차수 연도에 동그라미 하는 것으로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몇 학교에서는 기존에 사용해오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보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5학년도 길라잡이에 안내된 양식으로 작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학교자체평가위원회 구성수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학급 이하 학교에서는 학부모 또는 외부위원 수가 1명 이상으로 구성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2쪽 2025학년도 학교평가 결과 보고서 양식을 보겠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학교평가 지표별 평가 결과 분석 및 다음 연도 반영 계획을 나타내어야 됩니다. 중장기 도전과제 연차 표시도 해당 연차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평가 결과 분석 기록 시에는 학교평가 계획서와 연계하여 설문 문항의 5점 척도 측정이 계획되어 있었다면 보고서 작성 시에도 5점 척도의 결과를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 내 질적 성장을 위해 결과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안내된 학교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요령을 참고해서 제출 기한 12월 18일까지 자료집계 시스템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83쪽 학교평가 운영 자율점검표입니다. 이 자율점검표는 학년 초에 세운 계획에 근거하여 실행한 내용을 학교 자체적으로 점검,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율점검표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내부 결제를 득해서 학교 내에 자체적으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진한 글씨로 적혀 있는 부분은 한 번 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4쪽 부록 4는 학교평가를 학교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84쪽에 4-1 학교평가 지표 설문조사 양식이 안내되어 있고 187쪽에 4-2는 학교평가 지표 및 문항에 반영하지 못한 학교교육 공동체 의견 수렴을 위해 학교교육 만족도 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예시입니다. 12월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설문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 학교 교육 만족도 조사와 함께 실시하는 것이 응답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3월에 학교평가 계획을 수립하실 때 수립 단계에서 학교평가 설문조사 방법을 학교 교육 만족도 조사를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함께 협의하여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면 운영이 용이할 듯 합니다. 190쪽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입니다. 학교마다 설문조사 방법은 네이버, 구글, 유레카 등 다양한 설문조사 툴을 이용하여 학교 특색에 맞게 실시하시면 되고 길라잡이에서는 유레카를 활용한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활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유레카 활용 연수에 참여하셔서 팁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쪽 부록 6번을 보시겠습니다. Q&A로 알아보는 학교평가란이 있습니다. 학교평가를 운영하시면서 주로 많이 질문해 주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해 놓고 있는데 이 외에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구 미래교육연구원 교육과정평가부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길라잡이 책자 끝부분 203쪽입니다. 올해 담당 선생님께서 챙겨야 하는 행정사항을 203쪽에 하나의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부분 한 가지를 안내를 드리면 행정사항 연번 3번 3월 18일로 예정이 된 자율협의체 리더 연수의 참고사항에 대해 기존에 리더 선생님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희망하는 교사도 참석할 수 있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율협의체 리더가 아니시더라도 미래교육연구원에 직접 오셔서 학교평가 운영 방법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올해 학교평가 업무를 처음 맡으셔서 학교평가 운영에 대해서 비대면 유튜브 본 연수로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께서는 대면 연수 참석을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학년도 학교평가 운영에 대해서 길라잡이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학교 교육 계획 중심 학교평가, 수평적 컨설팅 중심 학교평가로 진정한 학교 성장을 이끄는 학교평가를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학교평가 운영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